다음으로는 집이 진짜 너무너무 춥다는 거. 이건 뭐 유명한 얘기죠.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추워요. 진짜 많이 추워. 실제 온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도쿄를 비교해 보면은 실외 온도 자체는 일본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따뜻해요. 한국보다. 하지만 실내 온도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. 일본 같은 경우는. 그 샤시라고 하나요? 베란다 창 같은 경우들도 한국 같은 경우는 베란다 바깥쪽에 창이 있고 또 내부 창이 또 있고 그런데도 그것도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샤시가 한 장이에요. 정말 한 장만 들어가 있어. 그렇다 보니까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온돌이 아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그 온기가 있어서 내부가 따뜻해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 온도랑 내부 온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정말 추워요.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추위에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하지만 내가 강했던 게 아니라 한국의 온돌, 난방 시스템이 정말 좋았다는 거. 일본 같은 경우는 샤시도 한 장밖에 없고 온돌도 없다 보니까 춥거든요. 근데 요즘 맨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일부 유가담보라고 하는데 이 마룻바닥이 따뜻하게 온기가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나 봐요. 아직 저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이 유가담보가 들어가 있는 데서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따뜻하고 유용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지만 일본의 거실이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춥거든요. 겨울에 난방 안 틀면은. 특히 맨발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. 맨발에 반바지 차림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어요. 일본 같은 경우는. 정말 추운데 이런 게 요즘 그 맨션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 건데 8년 된 중고 맨션이거든요. 약 21평 정도 되는 이 판매가가 대략 1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한몫할 거고 얼마 안 된 맨션이라서 가격이 좀 비싼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비싸요. 비싸기도 하고 요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난방 시스템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죠. 엄청 추워요.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전기장판 같은 거 깔고 자기도 하고 유탄보라고 해가지고 요런 그 플라스틱 통이나 고무통 같은 거에다가 따뜻한 물 넣어가지고 마개를 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불 속에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발밑에다가 집어넣고 자면은 이불 안쪽에 온도가 후끈후끈해지거든요. 그래서 따뜻하게 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중간에 깨가지고 화장실 가고 할 때는 나오잖아. 이 안은 진짜 따끈하거든요. 근데 나오면 여기 이제 엄청 춥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내부에서도 반팔로 자고 이런 경우들이 없고 따뜻하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온도차들이 상당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춥다는 거. 요 부분들도 살다 보면은 지금은 그나마 적응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땐 진짜 밖이랑 안이랑 온도 차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밖에서 자고 있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추웠어요. 그래서 뭐 샤시에다가 뽁뽁이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샤시 문틈으로 이제 우풍 같은 거 못 들어오게 거기다가 이제 뭐 스펀지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별지랄을 다 했어요. 아무튼 춥다는 거. 우리 집은 특히 샤시가 이중창인데도 불구하고 추워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춥다라는 거.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진, 태풍 등 자연재해가 진짜 많아요. 뭐 일본에서 사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. 그래서 툭 하면 지진이 오고 툭 하면 태풍이 오고 그거로 인해서 각종 교통수단들이 멈춘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하지만 뭐 일본 살면서 어쩔 수가 없죠.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지대라고 해야 될까요? 섬나라이기도 하고 지진이 많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.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 싫으면 어쩔 수 없죠. 뭐 한국 가든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죠. 더 안전한 곳 가서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살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량이라든지 물, 배터리 손전 등 이런 부분들을 항시 구비를 해놔요. 그래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주먹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키트라든지 아니면은 오랜 기간 동안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든지 10년씩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물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최근에는 뭐 간이 화장실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놓고 있어요.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요걸 가지고 가방에 넣어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避難을 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저도 이제 지금은 적응이 됐는데 초반에 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일본으로 여행 왔을 때 지진 경험했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번 지나면 사람이라는 게 또 적응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진도 3, 4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냥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. 그냥 사라지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30년 안에 거대한
지진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솔직하게는 그냥 뭐 그런 게 오지 않길 바라고,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한 대비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한다, 요 정도. 불편할 수 있다,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. 다음으로는 뭐 연결된 내용들인데, 지하철이 자주 멈춰요. 이게 이제 왜 이걸 따로 빼놨냐면, 지진이라든지 태풍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인신사고, 진신지고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 다치고 사람이 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, 일본에는 정말 많거든요. 요새는 제가 이제 재택근무한 지 한 5년 6년 차 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탈 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불편을 겪을 일들이 거의 없는데, 초반에 왔을 때 2018년에서 2020년 한 약 2년 정도는 정말 많이 겪었어요. 그래서 뭐 만약에 전날 태풍이 왔어요.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지하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땐 사이타마에 살았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도쿄에 있는 회사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지하철이 없으면.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막 광역버스가 있어서 지하철이 아니더라도 버스로 오갈 수 있고 이런 방법들이 거의 없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뭐 방법이 없거든요. 근데 처음 왔을 때는 태풍 때문에 지하철이 멈춘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지하철 가보면, 아침에 가보면 막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지하철은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,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개찰구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게끔 제한을 건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,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지하철이 멈추고 그 지진이라든지 태풍, 인신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게 돼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, 아니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. 그래서 대대한 책이 딱히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처음에는. 다음에야 뭐 그냥 지금 지하철 안 다니니까 나중에 지하철 다니면 출근할게요 라고 전화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,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랬었거든요. 특히 집에 가야 되는데 사고나 터져가지고 지하철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. 그거 막 수습해야 되고 이래서.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다르게 그 스크린 도어 같은 경우들이 아직 크게 막 보급이 안 된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,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있긴 있는데 이 위로 가볍게 넘어다닐 수 있어요. 아주 낮게 되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뭐 자살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사고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. 그래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집에 못 가요. 그래서 이럴 때는 택시를 타면 좋긴 한데 비싸잖아요. 그리고 도쿄에 사는 경우는 걸어서라도 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도쿄에서 일을 하는데 치바에 살고 한 1시간 반, 2시간 걸리는 곳에서 살아. 그러면은 택시 타고도 가기도 힘들어. 택시비가 있으면 그냥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가는 게 낫거든요. 저희도 그랬었어요. 초반에는 인신사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하철이 멈추고 그러면은 아내랑 그냥 호텔 잡고 그 주변에서 그냥 술 한잔 하고 밥 먹고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대처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, 그냥 제 경험상 드리는 팁이라고 할까, 지하철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하는데,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겠죠. 다들 콩나물 시루처럼 여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다려요.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호텔 잡고 그냥 편히 거기서 자고 다음날 지하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럴 때 움직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도 좀 불편하거나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추가를 해봤습니다. 한국 가족이나 지인들의 조사 챙기기입니다. 이제 경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, 한국에. 근데 이제 조사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지인이라든지 가족분이 갑자기 큰 병이 발생돼서 입원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돌아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은 갑작스럽게 발생되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어렵잖아요. 바로바로 가야 되는데, 내가 만약에 하네다가 공항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상관없겠죠. 저 같은 경우도 그날 무슨 소리를 듣고 그날 당일 비행기를 끊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었거든요. 근데 회사 문제도 있고, 그리고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, 비용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에 왔는데 내가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, 만약에 한국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급작스럽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회사에다가도 잠깐 일이 있으니까 쉬고 오겠습니다. 바로 딱 얘기하고 바로
그 다음날, 그 당일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수중에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내가 조사를 챙기기 위해서 한국에 갔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내가 뭐 한 2주 3주 혹은 한 달씩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내가 커버할 수 있느냐,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 상황을 봐줄 수 있느냐,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되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멀리 살고 해외에 살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좀 고려하시고 일본에 이민이라든지 취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. 네, 마무리를 하면서요, 이 부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일본이랑 너무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, 그리고 내가 살던 한국과 차이점들이 너무 많아서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한 거야, 내가 알기로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후진적이지, 왜 이렇게 불편하지,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지 하면서 한국과의 차이점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, 뭔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아, 한국 정말 좋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도 있었고, 일본 진짜 너무 후진적이다, 불편하다, 불평불만을 초반에 한 1년째 때는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한 8년 차가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적응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되려 그냥 여기서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한국에 가면 되려 불편한 점들을 느끼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내 집이다 보니까 여기서 편안함을 느끼고, 아 이제 내가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본에서 사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하지만 메리트 디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잘 고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꼈던 불편하거나 혹은 일본 살면서 감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경험했던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